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힘든 월요일이 지나고 또 기분 좋게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원래는 차코치님이 항상 나오면서 화요일은 차코치데이인데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잡정보센터의 간판 코너죠.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가 시즌5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스펙과 자소서, 면접까지 이렇게 토탈 컨설팅을 최고의 쌤들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왜 떨어졌나가 찾아왔습니다. 네, 취업 성공에 한 번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떨어질 텐데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 기간 통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랄 텐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단에 메일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worktv@yna.co.kr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 취업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일주일에 저희도 한 2번 정도 만나 뵙는 분이지만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반가운 얼굴입니다. 네. 도대체 오늘의 별명의 뜻은 무엇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취업계 See You Again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화요일 차코치데이인데 네. See you again. 네. 저희가 항상 차코치님 할 때는 뭐 전복죽이라든지 참치캔이라든지 다이소 뭐 좀 어느 정도 기억이 유추가 됐는데 네. 오늘 See you again 어떤 거죠 이거는? 사실 출연자분들끼리 다뤄야 될 기업에 경쟁이 붙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하기로 했던 기업들은 다 다른 분들께 뺏기고 아. 남은 기업이 아니었나 싶었지만 막상 채용 소식을 보니까 네. 굉장히 뜻깊게도 채용을 약 3년 만에 신입 공채를 하는 회사 대우조선해양을 다루려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See you again 하고 얘기를 담아봤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이제는 별명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름 별명 잡하기인데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샘솟는데 네. 쉽지가 않네요. 방송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이 불황이랑 좀 경영난도 겹치면서 3년 가까이 채용 소식이 없었는데 좀 이번에 반가운 하반기 공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기 네, 잠시 후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조선업이 3년 만에 신입 채용이면은 그간에는 뭐 수시나 경력 채용 이런 것만 있었던 건가요? 간헐적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뭐 여러 언론지상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다 위에 어떤 정유소라고 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 쪽은 아예 그냥 수주가 아예 없었던 상태였고요. 네. 조선업 같은 경우도 사실 수주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년째 지속되는 저가 수주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해서의 채용에 좀 무리가 있었고 특히 뭐 인력 감축에 대한 것들을 좀 발표해야 된다던가 이런 구조조정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입 공채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우조선해양 채용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채용 공고와 일정이 있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선, 해양 플랜트 원유 개발, 그리고 천연가스 자원 개발 분야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죠. 대우조선해양에서 2018년도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서류 접수 기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류 마감일은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 절차도 살펴보면요. 서류 접수 마감 후에 서류 심사를 거쳐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전형 순으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 자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으로는요. 4년제 대학 기준 2019년 3월 이전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가 가능하고요.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 과정에서 따로 출신 학교 정보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학점은 제한이 없지만 어학에는 점수가 제한이 있는데요.
토익 스피킹 레벨 6 이상 또는 오픽 IM1 이상 또는 토익 7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모집 부문도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부분에는 총 7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설계, 생산관리, 그리고 재무회계, 경영관리, 구매, R&D, 영업 분야에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채용 공고 살펴봤고요. 앞으로 서류 접수 기간까지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3일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접수해 주시고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하반기 성공 취업을 위한 합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 3년 만에 신입 공채를 하는 거라서 더 좀 소중한 공채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 회사인지 이번에도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원래 이 타임에는 회사의 역사를 소개하는 거긴 한데 네. 어차피 안 좋은 그 역사를 일일이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에 쓸 거나 면접 답변에 녹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요. 일단 전반적인 조선업계의 어떤 위기의 어떤 단초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0년대 초반 부분에 해운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주요 이제 조선업체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범현대중공업이죠. 미포조선 포함해서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오늘 다뤄드릴 이 대우조선해양 이 3사가 과잉 투자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해운 어떤 물동량이 급감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그냥 과잉 투자하는 게 그냥 남아 있는 채로 시설들이 좀 적재가 돼 있는 일이 벌어지죠. 시설이 적재되고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일하는 인력분들이 뭐 거제시에만 하더라도 수천 명 분들이 현장 인력들이 일감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해양 플랜트와 같은 쪽으로의 투자도 이어졌지만 적자 수주의 문제들이 좀 야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채용 자체가 좀 기피되고 있는 특징이 수년째 지속이 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수주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조선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식 기반형의 어떤 복합 엔지니어링 산업이다. 왜냐하면 전후방 산업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선업이 화랑을 띄어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유관 업계들에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해운 산업부터 전방의 해운 산업부터 후방의 기계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가도 확보되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를 받았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주만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대금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100%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특징은 좀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이신 매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흐름적인 면에서도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채용이 의미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최초로 건조했고 잠수함을 가장 많이 건조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좀 회사 자체가 다른 여타 조선사 회사들보다는 차별화 포인트도 분명히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산하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구조조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도 분명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조선업계 쪽 취업을 희망했던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는 이 3년 만에 돌아온 공채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네. 채용에 있어서 좀 대우해양, 조선해양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3년 만에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전형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뒷부분 가서 면접 전형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했었던 면접 전형의 이력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전형을 좀 도입할 확률이 높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자면 아무래도 채용 규모를 좀 예상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통상 한 20명에서 30명 이내에 어떤 채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컨설턴트로서의 이제 사견이 있지만 더 많은 채용이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직자분들께는 아무래도 좀 채용을 특히 이 조선 해양 쪽 관련 학과인 분들과 기계공학도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새로운 지원의 계기가 이번 11월 달에 좀 펼쳐질 것이니까 좀 적은 티오라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문계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업계를 좀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유진 캐스터가 이제 채용 직무를 함께 살펴봤는데 직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6, 7개 정도 됐고요.
그만큼 또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점을 참고해서 지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조선해양 쪽이나 기계 쪽 분들은 설계 쪽 지원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업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 전공 때 배운 지식만을 나열해서는 좀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 주셔야겠고요. 반면에 생산관리 쪽은 산업공학도 분들이 밑져야 본전이나 심전으로 지원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공학도가 뽑혀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의 얘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서 본인이 현재 처한 이 스테이터스, 이 상황에 입각해서만 지원을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왜 뽑혀야 되는지 이유와 함께 소신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인문계 분들은 스텝 직무는 거의 한 명 정도, 한두 명씩밖에 뽑질 않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이 경영 지원 파트, 특히 이제 법무라든가 법정 계열 분들이 경영관리 쪽에 들어갈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좀 분명히 설명을 주셔야 될 텐데요. 이따가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할 때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부터 보면 희망 직무를 기재하시고 그 이유와 본인의 적합성에 대해서 3가지 전공 및 기타의 지식, 관련 경험, 자신의 장기 비전 차원에서 정리하여 기술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자 수는 1600바이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1600바이트니까 1600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수로 하면 850자입니다. 네.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 안에서 이 3가지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소제목을 한 번 적을까요? 2번에 적을까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소제목의 개수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적어도 초반 한두 문장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원 직무의 역할 혹은 주요 업무 내용을 기재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 본인이 말씀하셔야 될 전공과 지식, 경험, 본인의 입사 후 포부에 가까운 비전을 왜 실천해야 되는가의 어떤 전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원하실 직무 안에서 그 직무가 현재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초반에 한두 문장을 꼭 기재해 주시고 여기에 적합한 3가지 저의 강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를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한 취지로서의 이야기가 각각 키워드로 나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소가로로서 숫자로서 넘버링을 매겨주시든 아니면 소제목 하나 안에 키워드 3가지를 넣어서 강조하실 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텐데요. 잠시 후 살펴볼 2번 문항이 특정한 과목이라든가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본인의 전공 측면의 이야기를 하실 땐 특정 과목을 언급하시는 건 너무 많은 내용을 나열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그 적합성의 3가지가 앞부분에 언급한 지원 직무의 내용과 역할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의 의미까지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글자는 가급적 850자 이내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글을 다 적다 보면 글자 수가 넘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글자 수 신경 쓰지 마시고 한 1000자 정도 적는다 생각하시고 적으신 다음에 불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경험을 너무 많은 설명을 했던 부분들은 가급적 지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조하려는 경험의 그 부분만을 강조해 주셔야지 그 당시 상황의 경험을 다 적는 행위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던 2번을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강했던 전공, 필수 또는 선택 과목 중에 가장 관심 있었던 3과목의 취득 평점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소서를 많이 살펴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문항인 것 같아서 다 독특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건 또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임원 면접 질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일일이 그냥 열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전공 인도어인데 혹시 면접관분이 저한테 자네 전공으로 뭐가 강점인가 했을 때 저는 힌디어 문법, 힌디어 회화, 힌디어 영어와 산책 요 과목이 기억납니다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과목의 어떤 명 자체에 집착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다는 그 강의 계획서 같은 느낌의 이야기를 하기보단 특정 파트의 특정 용어, 특정 원리, 특정한 실무적인 어떤 접점의 내용들을 익혔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 봤던 그런 식으로서 본인이 이 과목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헷갈리실 소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담당하시게 될 업무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글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평점을 적어달라는 의미는 단순히 너무 그 평점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여기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보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학점을 적어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겠죠. 하지만 너무 낮은 학점을 적어주셔도 곤란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분들을 오프라인상에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특강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저는 회계 쪽이 너무 좋은데 재무회계 D 맞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D 학점 받은 분의 과목이 왜 중요할까요? 본인의 성실도라던가 어떤 적합도적인 면에서 마이너스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학점적인 면은 좀 고려하셔서 뭐 C+ 이상의 어떤 학점들은 좀 작성에 좀 지양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번 항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역량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역량 3가지를 기재하시고 그에 따른 근거를 기술하십시오. 역량 예시가 여러 개 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뭐 3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꼭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류 이공계 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고맙게도 여기다 적혀 있네. 네. 골라볼까 하는 마음으로 적을 텐데요. 문제는 본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역량 자체가 뭐 내가 특별한 역량을 찾아가지고 적어야지. 뭐 업무를 구조화하여, 업무 구조화 능력.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적는 게 본인의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량 예시라는 건 그만큼 업무에서 필요한 각각의 기초적인 역량들과 내용들을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 역량이 왜 뛰어난다라고 생각하는지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식적 측면 혹은 학업이건 학업 외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이 역량들을 실제 발휘했던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러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말을 근거로 하려면 실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성과라고 한다는 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량들, 이러한 태도적인 강점들, 이러한 발상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의 측면이고요. 외국어 구사 능력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다거나 해외 체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힘듭니다. 해외대 이력인 분들이 강조하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내에서 어학을 잘 익히셨던 것 플러스 알파로 이걸 적용했던 사례까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문계 학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월트 디즈니 같은 데서 장기 인턴을 하셨을 때 나의 외국어 실무 역량이 도움이 되었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구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객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었다까지 연관을 지어서 이 외국어 역량이 도움이 되었던 걸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창의성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창의성이나 적극성, 실천력과 같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람마다 창의적이라는 말을 좀 다양한 해석과 함께 이야기를 구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원체 관련 배경 지식과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실 수 있어서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로서 현상을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마다 창의성이란 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경험을 나열을 하면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이게 정말 창의성인가라고 평가자분이 너무 많은 독해를 하지 않게끔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창의성이고 어떤 의미에서의 적극성인지 본인만의 정의와 기준점을 최소 한 문장 정도는 기재해 주시면서 본인의 지식과 강점, 경험들을 소개하는 이러한 좀 구성적인 측면에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적어주실 역량은 대동소이하므로 이 역량을 뒷받침할 지식과 경험을 본인만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정의된 구성 아래 경험을 소개해 주신다면 본인의 이야기가 다소 뻔할지라도 입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 부분만큼은 본인이 외국어를 잘한다라고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게 구체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발현되고 성과로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4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대학 생활이 타인과 차별화되는 이유를 지성인으로서의 가치관 형성, 학업 이해 활동, 미래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기술하십시오. 여기서 자소서에서 지성인으로서의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질문이 좀 어떤 걸 확인하려는 질문인가요? 예, 일단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번 문항부터 슬슬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4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5번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입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치관이 이미 확립이 돼 있고 본인의 좌우명이 있으신 분이라면 사실 이 문항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문항이겠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구직자분들, 특히 이공계열 분들의 상당수는 그냥 본인의 전공 지식이 잘 활용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행복해 라는 식으로밖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항, 특히 지성인이라는 이런 단어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과 차별화될 만한 이유라는 것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차별화되는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 전공 안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전공 공부를 얼마만큼 딥하게 하고 혹은 지원하시는 이 조선업계의 특정 직무에 어떻게 접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내 방향을 잡고 즉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맞게 노력을 하고 노력된 내용 끝에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와 지식, 학점 혹은 학점 외적인 노력에서 내가 여기에 적합하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 근거들이 마련되었던 이런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냥 대략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한 대학생을 마무리한 분들보단 분명한 차별화가 있겠다라고 회사는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포인트는 첫째, 본인이 맡은 영역 내에서 그게 전공자, 학생으로서 혹은 분야 안에서 기본을 닦고 내 몫을 다 해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 차별화된 어떤 지원자로서의 첫 번째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준비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분들 상당수의 20대 대졸자 구직자분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사고력이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요. 여타 30대, 40대 분들보다 본인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감정적으로 정리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확실한 플랜과 계획과 텍스트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본인이 단순히 어떤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어. 정의롭게 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감정적인 정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향성 아래 그래서 이 회사, 이 업계, 본인 전공자로서 이 직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정리를 좀 안 하고 적당히 좀 흘려 남기시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또 반대로 그런 이상적인 건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취업해야 되니까 밥벌이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일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본인의 비전을 성립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이 적어도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다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생각하시는 것 혹은 본인이 구성원으로서 전체적인 회사의 전체를 바라보고 희생하는 측면으로서 한번 생각하시는 것. 마지막으로는 글로벌을 지향한다거나 업계를 선도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강점을 발휘할 때 회사 전반에 도움이 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한다는 것. 비슷한 카테고리의 3가지겠지만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방향에서의 미래 비전을 생각하신다면 조선업이 원하는 인재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치관을 묻는 건데 본인의 그 뜬구름 잡는 가치관을 텍스트화해서 정리해 주실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비전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회사의 사업이라던가 지원 직무의 내용 등과 접점을 짓고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거나 어떻게 좀 경쟁력 갖춘 회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쪽으로 풀어가신다면 의외로 작성이 쉽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 후 포부와 지원 동기를 적는 항목인데요. 네.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마지막 항목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5번 문항에서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1번과 2번 문항 때문에 헷갈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 문항의 내용이 바로 이 지원 동기에 좀 일정 부분 들어가 줬어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전공자로서 이런 공부를 했다. 특히 이 과목 땐 이런 내용까지 배웠기 때문에 설계 직무 혹은 생산관리 직무에 내가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를 최대 이렇게 좀 문항들을 구체화시켜 놨기 때문에 본인의 진짜 지원 동기와 포부가 궁금하신 겁니다. 이러려면 결국 남아있는 건 몇 가지가 없겠지만 적어도 업계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 정도는 적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업계에 대한 수주의 어려움 정도를 단순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최근 수주 증가에 따라서 정부가 저가 수주를 용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저가 수주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짐에 있어서는 많은 수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략적인 멘트를 따와서 그냥 적는 것이 불허하고요. 적어도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 속에서 지원 직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적어도 여기 담당자라면 이 정도의 역할은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지식이 필요하다. 이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식의 이야기가 초반에 꼭 나와준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야겠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더하자면 입사 후 포부를 말씀하실 때 있어서 목표와 목적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역할을 다하여 세계 1위의 조선 사업에서 우뚝 솟는 대우조선해양을 만들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알고 있다면 해당 업무 내용을 어떻게 해서 회사의 어떤 실적 달성에 기회 요인을 잡겠다든지 회사의 리스크를 테이킹하겠다든지 아니면 신사업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내 어떤 작은 어떤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든지와 같이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 면이 빠져있다는 점에선 대략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설계나 생산관리직이 아닌 나머지 직군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구체적인 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 내용을 아주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자소서 문항 5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문항마다 850자니까 5문항이면 한 3,400자 정도로 굉장히 적어야 되는 분량도 많고 문항이 또 이제 다른 기업들과 약간은 다른 느낌도 들어서 차 코치님이 볼 때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자소서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세겠고요. 특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렇게 일부 기업들만 지원했던 기계과 친구들, 화공과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인문계 분들은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된 분들께는 4번 문항이나 5번 문항에서 좀 승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거 어쩌죠? 티오가 많지가 않아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단 본인이 여기에 적합하다는 걸 소신껏 지원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회사 차원에서는 3년여 만에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노력 끝에 이번 공고와 내용들, 특히 이 자소서 문항에 좀 심혈을 기울인 게 아닌가 싶어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렵게 만약에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된 지원자들에게는 다음 전형인 인적성 검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적성 검사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 부분에서는 어떤 편인가요? 사실 이 난이도는 이게 3년 전 공채였기 때문에 이거가 뭐 기사를 보면 뭐 현대차 그룹의 인적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어떻게 이게 돌발적으로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난이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사실 있고요. 서류 전형에서 7, 8배수 정도 채용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인적성에서 좀 더 쉽게 출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서류 전형의 배수를 넓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적성이 어렵겠죠. 아니 그럼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단순히 난이도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보단 좀 어렵더라도 난이도 있는 기존 회사들의 문제집 혹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우조선해양 문제집이 따로 있을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SKCT나 H맨 문제집을 좀 참고하셔서 집중적인 문제풀이를 부탁드리고요. 문제 유형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유형적인 면에서는 기본적인 언어라던가 추리 문제들 그래도 아무래도 도형이라던가 어떤 자료 해석적인 문제들은 어느 회사들이나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볼 수 있겠고요. 인성적인 걸 묻게 된다면 사실 인성검사를 하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문제들이 비슷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공계열 중에서 특정한 인적성을 3회 이상 풀어보시는 어떤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존에 풀었던 인성검사 문제를 다시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적대시하거나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주말 중심으로 문제를 시간 내서 푸시면서 모의고사식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만에 공채이기 때문에 면접도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잘 감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면접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 면접 같은 경우도 사실 뭐라고 딱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뭐 드러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블라인드성 질문, 즉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일부 대기업의 블라인드 전형에 해당될 법한 직업기초 능력을 묻는 실무진 면접이 예상은 됩니다. 이를테면 대인관계적인 강점을 묻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뭐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동기부여를 잘 시켜서 목적을 이룬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셨나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셨습니까? 와 같이 직업 기초 능력에 의거한 질문들을 물어볼 소지도 있습니다. 기존의 이 회사의 임원 면접의 경우는 압박 면접이라고 불리는 후기들과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압박 면접은 좀 사실 올드한 면접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보게나. 진짜 왜 지원했나? 이렇게
본인이 막 소리 지르는 압박 면접은 아닌데 그 피면접자로 하여금 굉장히 좀 피면접자의 이런 말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죠. 이런 부담스러운 면접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면접들의 동향을 놓고 봤을 때 토의 면접이라던가 토의형 PT와 같은 금융권이나 유통업체 면접 전형들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시사 이슈를 다루는 토론 문제라던가 전공 지식 기반의 PT 면접,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험을 묻는 블라인드석 실무진 면접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면접들을 대비할 수 있는 팁을 짧게 드리자면 일단 PT는 전공 PT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공계열 분들은 본인의 심화 전공 과목인 3, 4학년 과목들의 전공 서적 중에서 주요 필수 과목들의 어떤 색인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용어들이 있었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론과 원리를 설명하는 PT에 좀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백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내용을 암기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이해한 걸 토대로 얼마만큼 이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전달을 효과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본인이 A4 용지에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생각으로 장표를 좀 그려보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3분 이내에 발표하시는 연습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 면접의 경우는 시사 이슈 혹은 조선업과 관련된 현황의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점을 타개한다는 식의 문제 혹은 찬반의 이슈 둘 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형에 입각해야 된다는 대비보단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정리할 줄 아는 인재다. 이 상황을 잘 몰입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 관문이죠. 임원 면접 부분도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압박 면접으로 흘러갈 수 있다 없다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압박 면접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긴장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취업 전형에 있어서 압박 면접을 임원 면접 때 보는 회사들은 많지 않거든요. 회사의 기업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좀 유한 분위기에서 면접자가 면접 보는 내내 기분은 좋으실 겁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압박 면접을 받게 되면은 좀 본인이 압박 위축될 수가 있는데요. 기질을 발휘하고 센스를 발휘하세요. 요런 말을 하는 게 이제 제 직업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잘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느 정도 이 면접 전형이 압박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본인이 모든 걸 다 두루두루 준비를 다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장점을 극대화해서 설득해야 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직을 뽑을 때 전공이 지금 4개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산업공학도가 왜 뽑혀야 되고 재료공학도가 왜 뽑혀야 되고 기계공학도가 조선해양학과 친구들과 달리 왜 뽑혀야 되는지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유에 맞게 전공 지식의 적합성으로 어필해 주셔도 됩니다. 혹은 조선소에서 단기 알바라던가 파견직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현장과 실무형 인재로서 본인을 어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나 자기소개 어떻게 하지? 압박을 하면 어떡하지? 와 같이 수비수와 골키퍼의 마음으로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오케이, 내가 오늘 준비한 나의 이야기와 내 강점을 이러한 방향으로 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라는 식의 접근을 하신다면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받을 소지가 있겠고요. 제가 이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희망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치명적인 단점, 나이가 많으시다거나 낮은 학점에 대한 것까지 회사가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약점적인 부분만큼은 꼭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은 학점에 대한 건 학점은 특정 부분은 낮지만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음을 어필해 주시면서 본인의 낮은 학점을 메워왔던 이 노력의 과정을 들려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나이가 많다는 측면은 본인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다면 공백기를 메웠다는 측면으로 나이가 많음에도 공백기가 있다면 그 공백기 동안 어떤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인정하시고 해명하시는 그런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차코치님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요즘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다양한 회사들을 상대로 또 이제 구직자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한 수보다는 한 10수, 20수 해도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11월 초중순에 이 회사 공고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기회는 계속 남아있고 공고들은 계속 뜹니다. 꾸준한 지원만이 여러분의 성공 취업의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하반기 공채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코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기장군 정관읍 소재의 주식회사 금영그룹입니다. 음향기기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원 2명입니다. 공정 품질관리 및 신뢰성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품질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부산 동부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품질관리원 2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주톤면 소재의 주식회사 성미입니다.
운송장비 관련 제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원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계열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관리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 지역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들도 정말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스펙 감별사는요. 취업 요정 겸 스물리에 위포트의 차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코치님이 요즘 이제 면접도 거의 다 끝나가서 덜 바쁠 때가 아닌가 싶은데 항상 보면은 그 캐리어를 끌고 굉장히 바쁘게 막 이렇게 달리는 것도 아닌 빠른 걸음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어떤 그런 자리를 어떤 놓치지 뭐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나 예, 강연도 이런 것도 있고요. 다니시고? 학생 면담, 특히 이제 서류 전형을 봐주었던 친구들이 면접까지 가게 되면 제가 무료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면접이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1차 면접은 좀 진행 중이거나 끝났고요. 임원 면접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임원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뭐 특별히 조언해 주시는 것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사실 조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미안한 게 있지만 역설적으로 다 공통된 단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답을 말하려는 게 있는데요. 저한테 아무 질문이나 해보시겠어요? 요즘 가장 행복한 게 어떤 거죠? 네, 행복이란 저에게 찾는 이런 기쁨의 건가요? 시작. 예, 그렇죠. 굉장히 부담되죠. 부담되네요. 이게.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면접관 분들이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자꾸 정답을 원해서 저를 만나서 이 정답 맞을까요? 라는 거를 찾는 건 제가 무슨 수학의 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려기보단 대화를 통해 설득의 장이 되어야 된다. 본인의 말이 답이 되게끔 설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네. 네, 저도 알겠습니다.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네. 저렇게 대답하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럼 신세미 캐스터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가장 행복한 게 어떤 것입니까? 요즘 가장 행복한 거요? 행복이란 안 돼요. 요즘 그냥 진짜 행복한 거요? 네네. 요즘에 가짜로 행복한 게 있나요?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지금 하는 일도 너무 재밌고 차코치님 이런 대답 어떻습니까? 원하는 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아니에요? 방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리셔야 됩니다. 예. 은단 드립 이후로 잘 그렇죠. 하고 은단 이후로 있네요. 이탄이 안 나옵니다. 아쉽습니다. 분발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신청 방법을 좀 분발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은단 이후로 안 나와서 죄송하네요. 네, 저희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또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을 신세미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가 떠돌이 군인데요. 29살 분이고요. 학교는 지방 4년 사립대에 다녔고 건축공학과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41 학점 가지고 있는데 어학 점수는 따로 없고요. 자격증은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중소기업 건설회사 10개월, 30위권 내 건설회사에서 2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공기업을 희망하고 계셔요.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설 현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라서 동종업계 계열이나 다른 직무 분야도 지원할 생각이 있고요. 제가 다른 직무로 가야 한다면 필요한 자격증이나 또 다른 분야 경험을 쌓고 싶은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떠돌이군님이 건설 현장이 본인하고 정말 맞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다른 직무로 희망을 원하고 계신데 네.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 건설회사 10개월, 그리고 30위권 내 건설회사 2년 5개월. 그러니까 현직자로서 3년 가까이 사기업 재직 이력이 있으신데 본인이 그걸 뒤로 하신 채 새 삶을 사시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본인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측면은 본인이 왜 공기업에 가야 되는가가 정립이 안 된 채 탈출의 용도로서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이 또한 입사 이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시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초면에 저한테 지금 저주를 내리시는 거냐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지만 네. 저는 지금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직업 선택 기준이 불명확하셨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지금 본인이 갈 수 있는 최선은 결국 LH입니다. 이 LH에 지원을 해야 됨에 있어서 필요한 건 토익 700점, 그리고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영어 말하기와 한국사 2급, 최소한의 지원과 가산점의 영역을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할 텐데 애석하게도 LH는 다른 공기업들의 적부에 가까운 서류 전형이 아니라 자소서의 비중이 전체 서류 전형의 80% 가까이 차지한다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형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셔야겠고요. 특히 자소서 문항만 보더라도 경험과 경력을 길게 작성해 주셔야 될 어떤 문항들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동안 해오셨던 근무의 이력들을 무시하시거나 무조건 내가 안 맞는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의 어떤 역량과 강점이 다져지고 길러졌는지 쪽으로 수렴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력과 과거들은 무시하셔야 될 영역이 분명 아니고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를 통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종 계열이 아닌 다른 직무 분야도 지원할까라고 했는데요. 동종 업계 내의 다른 직무 분야, 글쎄요. 현장 관리직과 뭐 시공 영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지금 다른 인문계 학생들보다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현장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이걸 적어주신 떠돌이군이 충분히 사교적인 분인지에 대한 거를 직접 대면으로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을 텐데 저희 왜 떨어졌나에 한번 출연을 하셔서 좀 이런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제가 막 억지로 본인의 방송 출연을 종용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본인이 과연 지금 지원하고 그동안 해왔던 분야가 정말 내가 맞지 않아서 나가는 거라면 이 업계가 최선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공학의 강점을 살려서 뭐 무대 관련 설계라든가 설치 쪽으로도 분명히 뭐 엔터 쪽이라든가 아니면 방송계 쪽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뭐 이종이고 전공 적합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분한테는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은 좀 그렇죠. 아껴두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은 아까 차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떨어졌나 이제 시즌 5로 찾아뵙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또 꼭 신청을 하셔서 나오시면은 저희가 뭐 자소서, 면접,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걸 다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직무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서 꼭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두 번째 신청글을 살펴볼 텐데 또 아이디가 굉장히 눈에 확 띄는 분입니다. 또 바로 읽어주시죠.
네, 보수적인 남자분이에요. 30살 남자분인데 지방 사립 4년제에서 상경계 전공했고요. 학점은 3.3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이 토익이 825점, 오픽이 IM3고요. 자격증은 커말 1급, 모스 마스터, 운전면허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의류벤더 한세 실업 해외 영업팀에서 사무보조 11개월, 중견 의류벤더 신입 인턴으로 3개월, 그리고 CU에서 아르바이트로 10개월, 교회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다수 하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프랜차이즈 가맹 또는 의류, 식품, 제약, 국내 영업 및 영업관리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요정 차코치님. 이번 하반기 코치님 리포트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강의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국 직업방송도 자주 보는 애청자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경력이나 학벌, 스펙 면에서 모두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충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게 맞는 건지 공기업으로 돌려야 하는 건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분야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영업관리를 하고 싶은데 서류에서 전폐 중이고요. 그나마 의류 브랜드 국내 영업관리랑 무역 수출 쪽만 면접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님 방송 보고 보나이에프랑 유니클로도 지원을 해서 대기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이면 30이네요.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님 아름다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수적인 남자님. 현 스펙만 본다면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분에겐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특별히 좀 잘 좀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펙적인 면에 특히 자격적인 면은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 또한 애정 담긴 저만의 어떤 걱정과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동안 해오셨던 경력 자체가 벤더사에서의 근무 이력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희망하시는 이 프랜차이즈 쪽에서의 어떤 영업관리자, 즉 스토어 컨설턴트 쪽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분명히 지원 가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적인 면에서의 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본 IF 지원하셨다 했는데 어저께 서류 결과가 나왔을 거거든요. 어떤 결과를 받으셨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떠돌이군 못지않게 우리 보수적인 남자분도 저희 떨어지 않나요? 꼭 출연해 주셔서 이심작금의 사태를 잘 판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본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대외 활동이라던가 본인이 어떤 이력 차원에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해왔던 이 좋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나마 본인을 스펙적으로나 나이 같은 거에 제약을 잘 안 두는 업계에도 많은 탈락이 있다는 건 분명 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 의류, 식품, 제약과 같이 지금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이 좀 골고루 지금 지원을 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각각의 영업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고요. 강조하려는 예비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질적인 면의 포인트도 다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약 쪽이라던가 프랜차이즈 가맹 쪽의 영업은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의류나 식품 쪽은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과의 협업과 수치적인 분석력과 기회 요인을 감지할 줄 아는 통찰력 등이 더 중요할 텐데 일방적으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즈,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회사명만 바꿔서 다 적거나 업계 얘기를 한두 줄 그냥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를 대충 보고 정리했을 소지도 있고요. 물론 안 그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단연간의 어떤 취업 준비로 인해 지친 것도 있고요. 본인이 전공이 재무부동산인데 내가 이 전공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식의 어떤 접근을 면접 때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아닌 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의 이러한 이력 사항을 들고 면접장에 갔을 때 면접관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재무부동산 학과네. 학점이 낮은데 어학도 애매하고 경력은 있는데 어떤 친구인지 한번 만나볼까? 자,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들어올 텐데 본인이 이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채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문제 해결력을 두루 갖춘 지원자 차지원입니다. 저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벤더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면접관분은 이게 얘기를 안 해주네. 이거 좀 검증해 봐야겠는데 재무부동산 학과는 왜 나오셨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왜 뽑힌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사실 뭐 이러면서 면접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소지가 지금 상황 보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제가 지금 비하하겠다거나 본인을 좀 이상하게 비유드는 게 아니고요. 걱정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기업만 지원을 하시거나 사기업의 블라인드 전형에만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어쩌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쪽에 또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BBQ도 있을 것이고요. 더본 코리아와 같이 적어도 중소형으로서도 충분히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회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적어도 취업을 생각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사연을 담아 계시고 적어도 한유진 캐스터님 아름다운 수입니다라는 것까지 파악하셨던 분이라면 본인의 문제점도 이제 파악이 됐겠죠. 그 문제점 파악된 노력에 맞게 최선의 결과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보니까 잡정보센터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분 같아서 이분도 좀 왜 떨어졌나 나오셔서 모의 면접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상 마지막 사연 하나를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8살 여성분 좀 빠르게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이디 머랭분 지방대 영문학과에서 3.1학점 가지고 있고요. 토익은 685점입니다. 자격증은 전산회계 2급, 커말 2급, 워드 1급, 그리고 경력은 학원 안내데스크에서 2년 정도 있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주 5일 근무하는 회계 혹은 총무, 인사사무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걸 알지만 적어봤습니다. 취업이 정말 힘드네요. 네, 아이고, 차코치님 마지막 여성분 머랭님의 사연 짧고 굵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머랭 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 죄송합니다만 본인의 아이디에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자격과 내용만 보자면 회계, 총무, 인사사무는 맞는데 본인의 여러 상황상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를 좀 낮게 해서라도 좋으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하셔서 면접까지 가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강점이 오묘합니다. 모호하고요. 안내데스크 때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문제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 본인의 장점을 어필해 주는 쪽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세 분의 사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이디가 다 굉장히 독특한데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 뽑아주셔야 되는데 세미 씨가 또 뽑아주실까요? 보니까 유진 MC님 팬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유진 MC님이. 아, 제가요? 네. 너무 당황스럽게. 근데 저는 아까 보수적인 남자님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분이 스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이 필요할까요, 차코치님? 떠돌이군님 어학이 없었죠?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떠돌이군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돌이군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신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